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의 빅 이벤트가 두 가지 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발표. 이 이벤트들을 기다리는 양시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마감 키워드, 숨 고르는 코스피, 그리고 뛰는 코스닥입니다. 과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할지, 유가증권 시장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않는 모습인 반면 코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시죠. 이날 코스피가 0.16% 강보합으로 2,455.12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7% 강한 상승 연출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788.89포인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소폭이나마 상승시켰습니다. 개인이 935억 원, 기관이 1,72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3,154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996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도 726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2,523억 원 매도했습니다. 어제는 철강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AI 챗봇과 관련해서 IT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음료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철강 업종은 최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의 철강 시장이 신규 대출 급증과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반전 소식에 철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게 된다면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철강주에서는 KG스틸이 9.18% 급등하며 종가 1,580원이었습니다. AI 챗봇 관련주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이 엑스레이를 판독해 의심 질환을 찾아주는 생성 AI의 데모 버전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AI 챗봇 관련주에서는 브리지텍이 25.3% 급등하며 종가 8,960원이었고요. 솔트룩스도 13.68% 올라 종가 27,0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음료 업종은 올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소주의 경우 주세가 인상되진 않지만 원료인 주정 가격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출고가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주류 관련주에서는 제주 맥주가 8.49% 오르며 종가 1,636원이었습니다. 어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좀 가져왔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장은 울고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아도 그래도 봄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낼 것이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1조 1,000억 원, 2분기에는 6천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8만 원대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8곳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원 선 위로 잡았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예상돼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우선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보통주보다 주가 가격이 낮지만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게 특징이죠.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우선주를 영향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 EUB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8.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배당 지급에 적극적인 우선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그러면서 LG화학 우선주와 삼성전기 우선주를 주목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5원 내린 1,294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의 하락이었는데 최근 2주새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화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 영향으로 연초부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그리고 이달 6일부터 10일, 13일부터 17일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작아졌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155억 원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나 SK텔레콤, KB금융, SK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누적 수급으로 보면 사실 외국인이 아예 매도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다 보니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외국인 수급 움직임은 앞으로 달러 가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향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고 실적 대비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증시가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이달 17일에 12.8배로 올라서 이제 13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야 하는 국면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코스피 12개월 PER이 13배를 넘어서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바로 지수가 2,600이나 2,700선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